안녕하십니까. 박무에서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 다 합격하셨죠? 네,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생들을 위한 실무. 그러니까 실무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고객들에게 상담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이론적인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을 실무에 적용하는 강의. 그러니까 토지 실무죠. 돈이 되는 땅 찾는 요령 분석 특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가 진행되는지, 자, 돈이 되는 땅 찾는 요령 분석 강의입니다. 자, 부동산 공법 실무. 자, 책이 이렇게, 교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재 보여드린 거, 이 교재고. 자, 실무 특강이죠. 11월에 여러분 합격하신 다음에 돈 되는 땅 찾기 하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은 거 아니고요. 노량진 방문각하고요. 강남 방문각 학원에서 두 군데에서만 진행합니다. 노량진과 강남 방문각.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비용과 실강의 비용이 똑같으니까 학원으로 나오신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또 못 들은 것은 인강 제공되니까 그거 들으시면 되는 거고. 자, 노량진 방문가에서는 매주 11월 12일 날 시행되고요. 매주 금요일에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 다음에 강남 방문가에서는 자, 11월 10일 날 수요일 날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 3시부터 6시까지. 예, 강의가 따로 있고 교재 별도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노량진 방문각은 02-812-666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강남은요 02-3476-3670으로 여기로 문의해 주셔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공부하는가 한번 봐보실래요? 자,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거. 자,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가지고 토지 권리 분석하는 거. 자, 토지 이음 프로그램 가지고 또 시리얼. 실무에서 이 시리얼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 토지 이음과 시리얼의 차이점은 여기 이제 건축물 대장이 조금 더 나온다는 거죠. 그 차이점만 있으니까. 자, 이렇게 토지 이음에서, 토지 이음입니다. 자, 주소지를 입력해서 그에 따른 토지의 성격들을 분석하는 거. 소재지가 어떻게 되고,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며, 개별 공시가 어떻게 되고, 각종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도면까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권리 분석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자, 시리얼이죠. 실무적으로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여기 시리얼에서 부동산 종합정보 있죠. 이걸 가지고 자, 이렇게 자, 기본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용계, 개별공시지가 이걸 모두 찾아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통합 열람도 있고요. 토지용계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리얼 활용 방법 가지고 고객과 상담하는 거, 이런 것들 가르칠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코입니다. 이 디스코는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경매가가, 경락가가 이렇게 되더라. 몇 월 며칠 날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되더라. 자, 이렇게 디스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밸류맵. 이런 것들 이제 활용하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거죠. 자, 여기서 2011년에 업무시설인데 130억에 거래가 됐더라. 이걸 클릭하면 세부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경매로 자, 여기 대령 포스코 타워 2차가 자, 7억 1천만 원에 2019년에 경락됐더라. 실거래가와 이렇게 경락가 같은 게 나오고요. 건물 주변 정보들까지 같이 나오는 게 밸류맵. 그러니까 경매할 때는 디스코나 밸류맵 같은 것을 잘 활용할 줄 아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경매를 하시려고 한다면 먼저 토지 공법을 배워서 토지 분석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야 경매가 다음에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V월드. V월드는 뭐냐면요, 남들이 잘 안 가르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주소지를 입력하면 거기 도면이 뜨게 될 거예요. 지도가. 대한민국 전도에서. 그 지도를 가지고요, 뭘 따질 수 있냐면 개발권역. 그러니까 요 범 내 땅이 개발축 안에 들어가 있냐 밖에 있냐, 이런 개발축을 끊어갈 수가 있어요. 용도지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위성사진을 가지고, 요 위성이죠 지금 3D로 입체적으로 그 위성사진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는. 심지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발축을 끊어갈 수 있다는 거. 그 개발축을 끊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용계획 확인서 활용해서 토지 권리 분석을 하면 두 번째, 자, 가장 중요한 거죠. 도시 기본계획 찾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에, 부산광역시에, 광주광역시에, 울산광역시에, 평택시에, 천안시에, 용인시에 이런 도시 기본계획 찾는 요령 분석 강의를 해줍니다. 여러분,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죠. 자, 지금 보여준 게 뭐냐면 2030 서울플랜입니다. 서울플랜, 서울도시기본계획. 자, 본보고서 자료집 1, 자료집 2에서 요 전체 페이지가 약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요 서울의 특성 파악에서 방향을 제시한 기본계획 자료집을 다운받아서 연구해야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를 제가 가르쳐준다는 거죠. 남들이 안 가르쳐주는 거.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준다고요. 다시 이렇게 부산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계획의 기조, 2030 도시군 기본계획 핵심 전략, 계획 지표 설정, 도시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부문별 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 토지 권리 분석할 때 이 땅이 여기서 요 땅이 좋은 땅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땅이 좋은 땅이요를 가르친 게 아니라 이 땅이 왜 좋은 땅인가, 어떻게 찾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정말 활용하시면 특히 기본계획, 그 도시의 방향 제시했으니까 기본계획 보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시별로 대표적인 예들을 찾는 것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자기 지역 찾는 연습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천안시 기본계획까지 찾아드릴 겁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 자, 그 다음에 최대 건축 연면적 실무 사례.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우리 최대 건축 연면적은 가지고 자, 계산 문제 나오잖아요. 각각 곱해서 더했던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뭘 설명하냐면 실무 사례로 활용해서 자, 이렇게 최대 연면적 실무 사례를 활용하여 토지 상담하고 토지를 파악하고 법령과 조례를 검색해서 검평률 찾아서 이 최대 건축 연면적이 어떻게 되는가를 고객에게 상담해 줄 겁니다. 여기서 대지 면적이 자, 얼마나 돼 있어요? 341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를 찾아서 요 땅에 자,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찾아서 여기다 대입해서 이 땅에 대입하는 거죠. 얼마까지 건축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법령을 찾는 것도 알아야겠죠. 법제처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배우는 거고, 조례를 찾는 것도 알아야겠죠. 그럼 조례 찾는 걸 배우는 거고, 그리고 적용해서 여기다 몇 평까지 만들 수 있는가, 어떤 종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가, 그걸 전부 설명하는 거죠. 요 토지 하나 딱 찾아가지고 이걸 실무적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같이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또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깡패라는 거.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깡패니까 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지구 단위 계획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실무거든요. 모든 것을 깨뜨리는 최상위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통해서 투자처를 찾는다. 요 지구 단위 계획을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자, 혹시 기억나요? 용기 세트? 건축물의 용도 제한, 기반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례 찾을 필요가 없죠. 지구 단위 보면 이게 다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건물의 용도까지, 건폐율, 용적률 크기까지, 높이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구 단위만 제대로 찾아서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현역에서 실무 뛰고 있는 선배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선배들이 이런 거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수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 찾는 과정을 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에 들어가서 분야별 정보 들어가세요. 자, 도시계획 아고라 있죠? 요건 눌러가지고 도시계획 아고라에서 도시계획 정보 여기에 기본계획 있고요. 여기 보세요. 뭐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요 지구 단위 계획을 제대로 하려면 이 토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고객들에게 선배들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어디서 요 지구 단위를 찾으며 어떻게 활용하는지. 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 제한구역은 국장이 정해 국가 보안상 이유로 지정해라는 것 정도만 배웠죠. 근데 이제 개발 제한구역의 이주권, 일종 용마루에 대해서 이주권 건축할 수 있는 권리증을 팔아먹는데요. 최대 거의 9억까지도 나옵니다. 남한산성 아래쪽에는. 보통 1억에서 최대 9억까지도 나오는 게 요 이주권입니다. 이전이 아니고 이주권, 그린벨트 안에서.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 이주권이 뭐 이렇게 공공 이주권, 자, 제 이주권, 일반 이주권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도로 딱지, 공공 이주권이죠. 이게 9억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주권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거고. 자, 환지 사례로 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우리가 환지 그러면 이렇게 배웠잖아요. 삐뚤삐뚤한 땅을 이렇게 규격화 시켜서 공부한다라고 배웠는데, 최근에 실무에서 어떤 것이 나타났냐? 이런 게 나타나요. 집단 환지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끔 입지 환지가 아니라 지분의 권리 지분을 인정해주는 권리 지분을 환지하는 집단 환지라는 실무적 개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용지로서는 개별 환지와 공동주택 건설 용지로서는 자, 이런 집단 환지. 이제 광명시 해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시험 공부할 때는 없었어요. 집단 환지를 통해서 아파트 건설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땅을 가진 사람도 그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게끔. 그래서 공동주택지를 계획하는 이유, 집단 환지 신청 대상, 집단 환지 지정받은 후에 토지용 방안, 소규모 토지 활용 방안, 대규모 토지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모두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실무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7번째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관한 Q&A.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제 우리 법제처에 민원인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이렇게 Q&A 질문한 거. 차이점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낙후된 주거환경까지 모두 정비하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그에 대한 답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이렇게. 추진 절차가 재개발 추진 절차와 재건축 추진 절차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더라. 재건축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안전진단이 들어오겠죠? 이러면서 발생하는 차이점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Q&A.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자,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시점, 정비, 기본계획 활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또 공부하는 거죠. 또, 쪽공간. 증축가는 최대 면적, 혹시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최대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했던 거죠? 자, 이게 경매에서 이 동네가 공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가 잘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만큼 더 올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대요. 이만큼 더 올릴 수 있는. 그럼 이만큼 증축하면 증축한 만큼 임대 수익이 나오니까 돈이 되겠죠. 그죠? 이 쪽공간을 찾아서 여유 공간을 찾아서 이걸 쪽공간이라고 그래요. 쪽공간. 여유 공간을 찾아서 증축해서 다시 팔아먹든지 내가 임대 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공시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한 지붕 두 가족 월세 받는 아파트 기억나요? 예. 이게 공인중개사 개업의 최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2,400세대를 만들었어요. 그럼 전체 세대수의 얼마까지? 3분의 1까지 세대 구분형 800세대죠. 그럼 실제로 여기 아파트가 몇 세대예요? 3,200세대죠. 그러나 대외적 발표는 2,400세대죠. 근데 플러스 알파 월세 공간 800세대가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 대박이죠. 그 다음에 처음 만들어서 분양한 아파트에 공인사 여기다 개업하면 최적지 맞죠? 기득권이 없으니까. 예. 그럼 어떻게 개업을 할 것이며 하는 이야기들 이제 진행해 주는 거죠. 여기를 활용하는 방법들. 월세 받는 아파트. 공인사 개업의 최적지가 되는 그러한 이유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런 물건들을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저가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고. 아니죠. 정말 저가로
아직도 서울에서 5억, 6억이면 24평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대신 위험합니다. 근데 많이 법이 개정되면서 완화됐어요. 그 위험성을 갖고 가면서 어떻게 요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는가? 여기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뭘 체킹해야 되는가? 예? 이런 식으로. 자, 체크 포인트는 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이거 이제 일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큰 논점이 한 10개 정도를 이야기한 거고, 더 농지법 Q&A도 공부해야 되고, 농지법에서 Q&A, 그 다음에 이번에 개정되면서 농지 취득의 규제가 많아지죠? 예, 그런 부분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개정사항 이제 덜 배웠던 내용도 점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고도 세부적으로 경매 진행할 때 건축 허가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용도 변경은 어떻게 되는가, 실무 사례들, 이런 것들 가지고 토지용교육 확인서에 토지의 성격들을 구별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매일 자기가 궁금한 땅 있으면 미리 저한테 주소 주면 수업 시간에 같이 그 주소 가지고 권리분석 시작하고 진행하고 조금 배우고 나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주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해 드린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강의가 자 여러 학원에서 하지는 못하고요. 자 우리 몇 군데 학원에서만 진행이 되도록됐어요. 자 강남 학원하고 노량진 학원에서만 이걸 진행하도록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이렇게 노량진 박물관 학원하고요. 강남 박물관 학원에서 11월 10일 날 이렇게 11월 12일 이렇게 되니까 뭐 시간 되신 분들은 첫날은 공개 강의로 진행되는 겁니다. 오셔서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 직접 참여하셔서 이렇게 강의도 보고 또 얼굴도 한번 보고 합격한 이유니까 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주 완성이니까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경매도 진행할 수 있고 고객들과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을 수업 시간에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같이 잘 활용해서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학원에서 만날까요? 예, 합격 축하드립니다.